아내의 친구를 사랑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중1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환하게 웃고만 있네요. 아빠, 제발. 다른 사람 다 돼도 그 여자만큼은 안 돼요. 제발. 엄마 생각 좀 해줘요.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한테 빼앗기고 하늘나라에서도 맘 편히 못 지내실 거예요. 민정아, 아빤 이 세상에서 우리 민정이랑 엄마를 제일 사랑했었다. 하지만 내 엄마가 떠난 지도 벌써 6년째야. 난 서리 이모와의 새로운 인연을 거부하고 싶지 않구나. 그니까 아빠 말씀은 그 아줌마랑 헤어지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미안하다. 나랑 그 아줌마 중에 한 명만 선택하세요. 아빠한테 이게 못하는 짓이야?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고 서리 이모는 나와 한평생을 같이 할 똥반자인데 어떻게 내가 한 명만 택할 수 있어? 아빠, 내가 이 말은 차마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엄마 살아계셨을 때부터 두 분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었? 순간 저의 억센 소나기가 13살 딸아이의 뺨을 쳤습니다. 아빠,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딸아이의 그 큰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듯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죽어도 그 아줌마랑 헤어지기 싫은 눈치고 나는 죽어도 그 아줌마랑 같이 살기 싫으니 제가 나갈게요. 민정아, 잠깐만 기다려봐. 제발 이번 한 번만 아빠 좀 이해해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딸내미한테 사정사정했지만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선 민정이의 마음은 얼음산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녁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인데 이러다가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밤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 민정이 아빠인데 민정이랑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얘가 집을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혹시 민정이 친한 친구들 전화번호 좀 알 수 없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요즘 아이들 본인 허락받지 않고 전화번호 알려주면 안 돼요. 아버님 전화번호를 걔네들한테 먼저 주고 전화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이 친구 유나예요. 혹시 오늘 오후에 민정이랑 통화한 적 있니? 학교 마치고 헤어진 후로 연락한 것 없는데요. 혹시 늦게라도 연락 오면 민정이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아빠한테 빨리 연락하라고 좀 전해줘. 안녕하세요. 민정의 친구 소연이에요. 주희예요. 미나예요. 이렇게 4명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나는 마을 어귀를 배회했습니다. 혹시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지는 않나? 아빠한테 한 대 맞은 것이 분하고 억울해 구석진 곳에서 울고 있지는 않은지. 그때 저 멀리서 아내 친구 서리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까지 민정이가 아직 안 돌아왔다고요? 응. 둘이 잠시 말다툼이 있었는데 내가 홧김에 그만 뺨을 한 대 쳤어. 그 길로. 아유, 오빠 왜 그랬어? 지금 한창 사춘기라 안 그래도 예민할 텐데. 큰일 났네. 나보다 서리 씨가 더 안절부절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우리 신고부터 할까? 이러다 우리 민정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해? 날 셀 때까지만 좀 더 기다려보자. 불안함에 앉지도 못하고 거실에 서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셨어요. 김서방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민정이가 밤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지 않고 왜 할미 집으로 왔어? 1시간 전쯤 왔긴 한데 아빠한테 알리지 말라고 해서 지금 자고 있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집에서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김서방, 무슨 일인지 내가 잘 알지는 못해. 이러쿵 저러쿵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자네가 참아. 우리 민정이 엄마 없이 키우는 자네도 힘들었겠지만 저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고 일어나면 내가 내일 데려다 줄게.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날 박는 대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란 이런 마음일까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와준 딸이 그렇게도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건 내 딸이기도 하지만 6년 전 췌장암으로 하늘의 별이 된 아내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빠 나도 같이 갈까? 어머님이 무슨 일 때문에 아이랑 싸웠냐고 하실 텐데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기회에 오빠랑 나 사이 다 말씀드릴까? 어머님과 초면은 아니고 희진이 결혼식 때 뵌 적 있어. 괜찮겠어? 응.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따라 나설게.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상황인데 기회일지 몰라. 다음날 회사 가는 것도 미루고 차로 30분 거리의 장모님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1년에 10대번씩 옆자리에 아내를 태우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렸던 이 길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태우고 장모님 집을 방문해야 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길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김서방이야? 잠깐만. 장모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뵙어야 했는데. 괜찮아. 어여 들어와. 같이 오신 분이 계셨네. 어서 들어와요. 어머님 저 혹시 기억하세요?
희진이 친구 설이에요. 결혼식 때 한 번 뵌 적 있죠? 아내 기억나요. 희진이 이름을 거론하자 장모님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우리 둘의 관계를 벌써 짐작하신 듯 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 사람 희진이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 집에 종종 놀러 왔었어요. 둘이 정말 친한 사이였죠. 집사람이 민정이 낳고 몸이 안 좋아 바깥 나들이도 못했잖아요. 마음껏 시댁흉 남편흉 보라고 저는 자리까지 비워줬어요. 그리고 집사람 떠난 뒤에도 민정이 육아 문제로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처음엔 그저 고마운 사람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김서방 자네 마음 다 이해하네. 자네도 아직 앞날이 구말리인데 계속 혼자 살 수는 없겠지. 하지만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지 하필이면 왜 희진이 친구야만 하는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네.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벌컥 방문이 열리면서 딸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당장 돌아가요. 난 할머니랑 여기서 살 거야.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여기서 살 거란 말이에요. 설이 이모랑 당장 돌아가요. 지금 당장. 순간 집안에 싸늘한 기온이 감돌았습니다. 누구 하나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이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려는 듯 설희 씨가 가방에서 흰색 편지 봉투를 꺼내놓으며 나지막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그리고 민정아. 이거 희진이가 나한테 보내온 유서 같은 거예요. 그동안 카톡으로만 주고받다가 떠나기 며칠 전 자신의 운명을 예견이라도 하듯 이렇게 써서 나한테 주더라고요. 희진이는 저한테 친구 이상이었어요. 제가 민정이만 할 때 새엄마 밑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이것 보세요. 저 자해까지 했어요. 정말 못났죠. 그때 저를 다독여주고 마음 다치지 않게 위로해준 건 희진이밖에 없었어요. 희진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정말 우린 부부가 됐을 거예요. 그동안 희진이 편지를 언급하지 않았던 건 나 스스로 민정이와 오빠에게 사랑으로 인정받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희진이 편지를 공개하려고 했죠. 설이야, 너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꼭 부탁할게. 우리 정우 씨 외동으로 자라 아무것도 몰라. 네가 잘 다독여줘. 아마 내가 없으면 우리 민정이보다 더 철이 없을지도 몰라. 겉모습만 남자지 여자인 나보다 더 여리고 약해. 방황하지 않게 네가 꼭 옆에 있어줘. 우리 민정이. 휴, 불쌍해서 어떡하니.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네. 설이야, 너 어린 시절 생각나지? 새엄마 밑에서 고생했던 것. 우리 딸한테 그런 슬픔 주고 싶지 않아. 너만이 그걸 해줄 수 있어. 내가 저 위에서 다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민정이 최애 음식은 미역국이야. 소고기 몇 점 넣고 참기름에 달달 볶은 후 한 소끔 끓여내면 그 구수함이 온 집안에 가득했지. 밥 안 먹으려 하면 미역국을 끓여줘. 남편과 나는 토요일 아침이면 항상 진한 모닝커피로 하루를 열었어. 둘이서 토스트 한 조각에 반숙 달걀 한 개, 그리고 진한 커피 한 잔. 이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있을까? 설이야, 근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어.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게 너무 큰 욕심이었니? 아무튼 난 모르겠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나는 이제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너만 믿는다. 우리 정우 씨랑 민정이 너한테 맡기고 떠나는 날 용서해줘. 여보 희진아, 나는 장모님 앞에서 못난 사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어 장모님의 슬픔은 헤아리지 못하고 훌쩍이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편지를 보시다가 안방으로 후다닥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딸 희진아,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뭐가 그리 급해서 피지도 못하고 그리 급히 갔어. 장모님은 아내 이름을 부르시며 통곡하셨습니다. 민정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엄마를 연신 외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순간 집안이 울음바다로 변했어요. 장모님 며칠 있다 다시 들를게요. 몸 잘 추스리세요. 집으로 오는 내내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던 6년 전의 일들이 엊그제처럼 또렷이 되살아났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으로 아내가 떠밀려 들어가던 순간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었죠. 희진아, 빨리 나와. 불났어. 빨리 탈출해. 희진아. 울부짖는 나를 일으켜준 건 당시 7살이었던 우리 민정이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 아빠가 우니까 나도 울잖아. 엄마 하늘나라 못 가게 아빠가 말려줘. 그렇게 민정이의 간절한 바람에도 희진이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호라비가 7살 난 딸을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장모님은 당신이 돌보겠다고 데려오라 하셨지만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걸 잘 알기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 다른 아이들은 머리도 예쁘게 묶어서 오는데 나는 맨날 이게 뭐야. 우리 민정이는 아무렇게나 해도 예뻐요. 치, 그래도 나도 예쁜 머리 하고 싶어. 아침마다 전쟁 치르듯 머리 때문에 옥신각신한다며 설희 씨에게 하소연을 한 게 우리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리 씨는 출근하기 전 우리 집에 들러 인형처럼 예쁘게 머리를 매만져주고 헐레벌떡 출근을 하곤 했죠. 엄마가 만지던 것 만지지 말아요. 우리 민정이 머리 예쁘게 하려면 만져야 하는데 어떡하지? 머리 만지는 내내 뾰루퉁해진 얼굴로 서리 씨를 당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입맛이 없을 때면 가끔씩 집에 들러 만난 미역국을 끓여놓고 내가 회사 일로 퇴근이 늦어지면 아이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숙제를 봐주고 준비물도 챙겨주며 살뜰히 보살펴주기에 정말 고마운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집사람이 착하고 정 많은 사람이라 주위 친구들도 다 그렇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여자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 가고 3년쯤 되니까 주위에서 여자 소개가 부쩍 들어오더라고요. 딸 핑계를 대며 아직은 여자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본가에서도 혼자 지내는 제가 안 돼 보였던지 몇 번 맞선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서리 씨와 밤늦도록 술을 한잔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빠 여자로서 저는 어때요? 서리? 예쁘고 착하고 매력적이고 좋지 참. 서리 씨는 왜 여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요? 오빠 만나려고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마구마구 흔들렸죠. 어디다 시선을 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아이 오빠 농담이에요. 한 번도 결혼 안 한 제가 뭐가 아쉬워서 딸 있는 호라비한테 사랑을 구걸해요? 그냥 농담이었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농담인지 진심인지 서리 씨가 한번 내뱉은 그 말 때문에 그 후로 서리 씨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아내의 친구를 마음속에 품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랬었는데 제 생일날 서리 씨에게 사랑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빠가 날 여자로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오빠 놓칠까봐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새장가 보낸다고 주위에서 맞선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희진이 살아있었으면 아예 이런 생각조차 안 했을 텐데 결혼하기 전까지 민정이랑 오빠 조금씩 챙겨만 주려고 했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나도 이렇게 오빠를 남자로 생각하게 될지 몰랐어요. 그 후로 우리의 이성적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했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달려 남은 인생을 먹구름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이제 구름을 걷고 햇볕도 쬐면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민정이에게 사실을 털어놓게 된 거죠. 아내 희진의 유언장을 보고 난 후 민정이도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아빠와 서리 이모를 오해하며 미움일상만 키워왔다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이 모든 게 돌아가신 엄마의 뜻이었음을 이제 안다고. 우리는 이번 가을에 결혼식을 올릴 생각입니다. 결혼식 날 제가 멋진 결혼행진곡으로 두 분 축하해드릴게요. 아직은 새엄마라는 호칭이 어색하다며 수줍어하는 민정이를 보면서 그간 마음고생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희진아,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나와 우리 딸 민정이 위해 마음 써준 거 고마워. 네가 걱정하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게. 민정이가 선사하는 결혼행진곡이 우리 앞날에 영원히 울려 퍼지길 기대해봅니다.